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나름대로 수십 년간 갖고 있던 궁금증이 풀렸다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일화가 많이 있죠. 그 일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존 스컬리라고 펩시 챌린지를 통해서 코카콜라와 대등한 위치로 펩시를 끌어올렸던 마케팅의 귀재 펩시콜라의 마케팅 디렉터 겸 최고 경영자 존 스컬리를 애플로 스카우트하면서 그를 설득했을 때 썼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 and water or join me to change the world? 그렇게 얘기했죠. 평생 남은 생을 설탕물 팔면서 다 보낼래? 아니면 나하고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꿔볼래? 그런 설득에 스컬리가 넘어갔었다고 하죠. 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사업가가 무슨 옛날 고대로 가면 한니발이나 시저나 근세에 오면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위인전에 나왔던 웅지를 품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위인들이 할 정도의 언사를 사업가가 내뱉을 수가 있는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은 테슬라 모터스죠.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은 지구의 환경이 매우 나빠져서 인간들이 우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인간들을 우주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당장 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니 그걸 개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으로 전기차부터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죠. 마찬가지로 영웅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가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목표를 그야말로 공표하면서 겁 없이 뭘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디선가 깨우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미국에는 많이 있다. 기업가 중에 생각해보면 그 원인에는 그 사회, 그런 사업가들이 활동하는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 문화적 토양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문화적 토양이 또는 사상적 배경이랄까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있길래 이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항상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초중순부터 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에 저도 많이 뭔가 용기를 받을 만한 책을 읽어야 될 시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항상 그렇죠. 그 책을 그런 목적을 갖고 읽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책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작가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을 읽은 지 약 한 달 보름간 완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굉장히 긴 책입니다. 번역된
책으로 먼저 읽었는데 무려 토탈 3권으로 이루어져서 2700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영어 책도 봤는데 빽빽한 페이퍼백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빽빽하게 쓰는 아주 뭐 진짜 폰트 사이즈로 얘기하면 6에서 8 정도 나오는 폰트 사이즈, 그 정도 가지고 빽빽하게 채운 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이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이었습니다, 장르로는. 그리고 판매 부수로도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팔렸겠죠. 그래서 그 소설을 대해 읽게 됐는데, 그 소설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은 바로 이 소설입니다. 잠시 보여드리죠. 이 소설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한국 제목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영어로는 Atlas Shrugged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느꼈던 왜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가능하고 그런 사업가들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소설의 대목들을 한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여기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남자 주인공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은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의 굉장히 단순한 절대적 명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것이고, 그것보다, 그 가장 높은 가치보다도 조금이라도 낮은 표준, 기준이라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 비록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고 어려운 투쟁을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말을 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oud she said, I want you to know this. I started my life with a single absolute, that the world was mine to shape in the image of my highest values and never to be given up to a lesser standard, no matter how long or hard the strugg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어떤 이 작가가 얘기하고 이 여주인공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람은 자기의 갖고 있는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걸 밀어붙여서 끝까지 추구해라. 근데 그 목표는 가장 높이 잡아라. 네가 잡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를 잡아라. 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너의 이성과 너의 마음이, 정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라. 그 목표에 맞춰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네 삶의 목표다. 그거보다 타협하지 마라. 낮은 수준에서 타협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의 그 일화를 보면, 보통 사람들 같이 일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하라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프레셔를 주면서 또 밀어붙일 때가 많죠. 그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목표는 이거다라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죠. 바로 이런 자세. 이것에서 저는 통하는 어떤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또 이 여주인공의 말입니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 판단을 최우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런 내 생각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고 고귀한 생각, 그리고 아마 이 세상의 유일한 선이다 까지로 얘기합니다. By holding to just one rule, to place nothing about the verdict of my own mind, the knowledge that my life is the highest of values, too high to give up without a fight.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투쟁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은 가장 높은 가치고,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른 누구의 말 또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거는 나의 판단 밑에 있다. 이런 확신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추구하는 말을, 자기가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마인드, 멘탈리티, 그런 것들에 접목되어진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그 사업가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전형이라고까지 이 작가가 역시 등장하는 한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유명한 또 이 소설의 어떤 장면인데,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프란시스코 단코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돈이란 것에 대해서, 돈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사람들한테 펼쳐내는 그 대목입니다. 이 사람의 요지는 돈이란 거는 어떤 욕망의 상징이 아니다는 거죠. 돈은 가장 고귀한 가치의 상징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 생산해낸 가치를 그만한 상응하는 가치와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행위의 상징이다. 매개이자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역사상에서 처음이고 이거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미국은 돈의 국가다. 돈의 국가로서 탄생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미국에 대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정복을 통한 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서로 생산을 하고 일을 해서 창출하는 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귀족과 노예가 아니라 부를 진정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노동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숭고한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 미국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의 자수성가한 기업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는 A Country of Money라고 얘기하고요. 이 미국의 기업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highest type of human being, the self-made man, the American industrialist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의 형태, 그것은 곧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인더스트리얼리스트, 기업가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소설이 1957년에 쓰여졌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죠. 60년도 넘은 소설인데, 이때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리스트야 뭐 당연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생각을 못 했겠죠. 뭐 카네기스 멜런스 같은 그런 분들이었을 수도 있죠. 그 전에 존재했던. 하여간 이런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만들고, 메이크 머니라는 걸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이 소설을 쓴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든다고 하는 표현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기업가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 형태다. 왜 그런가? 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 형태인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다른 주인공, 이 소설의 최고의 남자 주인공,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남자 주인공의 말입니다. Productiveness is your acceptance of morality. Productive work is a constant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and shaping matter to fit one's purpose, of translating an idea into physical form, of remaking the world in the image of one's values.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은 끊임없는 과정이다. 무엇에? 지식을 계속 얻어가면서 그 지식에 따라서 물질을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쉐이핑하는 것, 다듬어 나와서 재창출하는 것, 뭔가를 꾸며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과정이다. productive work,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노동이라는 게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또는 남이 다 알아놓은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재생하는 일, 이런 일은 productive work라고 이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productive work라는 것은 자기가 지식을 계속 습득해가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물질을, 이분은, 이 작가는 물질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정신의 의미를 둬요. 정신이 물질을 바꿔서 필요한 어떤 용도를 가진 그런 생산물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축적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해서 그 물질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치의 어떤 목표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productive work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물질적인 형상물로 바꿔내는 것이고,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또 쉐이핑하는 것, 리메이킹하는 것, 이것이 바로 productive work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리스트고 사업가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그 당시 많이 읽고 그런 것들이 체화된, 또 내재화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형성된 어떤 문화적 DNA랄까요? 어떤 토양, 이런 것들이 쭉 기저에 넓게 펴지고 깊고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 마치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제로 또 실행해서 성공시킨 그런 기업가들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목표를 스스로 공표하면서 성공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틀라스 슈라그 중에 첫 번째 편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어떤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들이 궁금하죠. 과연 이들은 어떤 그 숭고한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는 어떤 과연 물질적인 향유 또는 어떤 쉽게 말해서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구할까? 과연 이분들이 창출한 부를 자기 소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려고 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진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얘기로들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아틀라스 슈라그 첫 번째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몇 회 더 지속될 테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